안녕하십니까. 지상카센터 채널의 지산전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배터리 점프 차량 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배터리 차지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충전용 배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이너스에 차지를 안 하고 차체 여기 이렇게 차지를 해놨습니다. 마이너스를. 그 이유는 이 IBS라는 센서가 달린 신차종들 같은 게, 요즘 차종들은 다 IBS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의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인텔리전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IBS라는 센서가 하는 역할은 발전기, 알터네이터, 뭐 저기 제네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메이커마다 부르는 게 틀립니다. 교류 발전기, 뭐 직류 발전기, 그걸 나누는 건데, 여기 이렇게 스캐너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여기 보시면 배터리 센서, 배터리 센서, 배터리 센서, 배터리 충전 상태, 배터리 노화 상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전압, 듀티 값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배터리의 상태를 오너들이 알 수 있게 읽어주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너들이 바로 내 차 몇 볼트가 뭐 충전이 되고 있구나, 내 차의 배터리가 몇 볼트로 완충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끔 뭐 계기판에 띄워지는 기능이 아니라, 발전기가 역할을 할 때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IBS 센서라는 거는. 그래서 IBS 센서가 달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점프라는 거를 할 때 케이블을 갖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선에다 어스를 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센서가 망가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끊어집니다. 망가지는 게. 그래서 다시 교체하려고 그러면 뭐 차량 수리업소, 카센터들마다 뭐 가격 받는 거는 부품대 포함해서 뭐 8만원, 10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가격을 싸게 사다가 내가 뭐 수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냐, IBS를 다시 달았을 때. 그래서 IBS를 망가뜨렸을 때는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최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시간 정도 차를 놔뒀다가, 그리고서 전원장치, 블랙박스, 뭐 파워 아울렛, 뭐 배터리, 그러니까 시가라이터 잭에 꽂아져 있는 모든 걸 다 탈거하고 전원 상태를 아웃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동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4번 정도 아니면 5번 정도 하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활성화라는 거는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센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IBS 센서가 달린 차량들한테는 절대 이 케이블, 점프선 케이블을 직렬로 같이 연결을 하지 않는다, 충전용 배터리와. 그래서 지금 IBS 센서가 있는 요 마이너스 단자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차대에다가 충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비춰주실래요? 충전용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전에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CCA가 높은 차량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콜드 크랭킹 암페어인데, 여기 CCA 좀 비춰주실래요? 여기 CCA라고 써 있는데, 이 배터리보다 충전하는 배터리가 용량이 크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의 이론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기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이 큰 배터리를 갖다가 이 작은 차량에 실제 장착되어 있는 작은 용량의 자동차를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오너들이 시중 용품점이나 이런 데서 이 충전 케이블, 배터리 점프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비춰 주실래요? 이 점프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집에서 뭐 점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이런 전문 정비업소에서 사용하는 점프선은 이 안이 동선, 구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용품점에서 구입하는 이 두께가 충전선이 얇은 그런 충전선들은 대부분이 니켈선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충전을 할 때 보시면은 열이 많이 받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그래서 여기를 비춰주시면 이 케이블이 상당히 굵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그래서 이제 공구상가에서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에서는 구리선, 동선이 되어 있는 점프용 케이블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량에 비상용 점프선을 갖고 다니시려고 그러면 동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공구상가나 이런 데 가셔갖고 제작을 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렸을 때 보온콜 서비스도 안 되는 오지나 시간이 굉장히 이른 새벽이나 이럴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점에서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이 니켈선이 들어가 있는 점프선이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열만 받고 케이블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예전 차량들과 틀려서 요즘 차량들 마이너스 단자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배선이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IBS 센서가 달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다? 절대 마이너스 선에다 접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재차 강조해 드렸듯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IBS 센서가 달린 차량들한테는 충전을 할 때는 11자로 점프하는 배터리와 내 차에 방전이 된 배터리에 11자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IBS 센서가 하는 역할, 그리고 IBS 이 스캐너에 떠 있는 IBS 센서들이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는 여기를 보시면은 배터리에 이렇게 파랗게 저희가 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뭐 그냥 칠이 아니라 그 시중에 이런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말로 써 있는데, 이게 독일의 뷰루트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와 저희가 관계는 없지만, 이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발라놨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청록이나 백록, 배터리 단자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 납단자기 때문에 백록이나 청록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녹발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뭐 구리스를 많이 발라놨는데, 사실은 구리스는 이 납을 좀 삭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납은 뭐다? 기름하고는 상극이다. 그래서 구리스를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도포해서 배터리 단자를 보호하시면 이 배터리 수명도 오래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교환한 날짜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축전지에 써 놓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언제 내가 교환했으니까 언제쯤 다시 교환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IBS 마이너스 단자에 붙어 있는 IBS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S 센서를 새 제품으로 교체를, 이 마이너스 단자에 실수로 IBS 단자를 망가뜨렸을 때는 IBS 단자를 교체를 하신 다음에 약 4시간이나 5시간 뒤에 시동을 켰다 껐다 4번이나 5번 정도를 하시는데, 파워 아울렛, 배터리의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외부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는 다 탈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아니면 5번까지 시동을 켰다 껐다 이렇게 하시면 이 IBS 센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제 자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매번 카센터나 뭐 보험 콜 서비스를 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배터리 점프 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 콜 서비스 요원들이 왔을 때 차하고 차끼리 점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배터리의 힘을, 방전이 된 차량의 배터리에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인정에 이끌려서 배터리 점프를 해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정비업소 카센터를 부르셔서 점프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보험 콜 서비스를 부르셔서 점프를 할 때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정확히 숙지하시면은, 뭐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만큼은 시동이 안 걸렸을 때도, 아, 요즘 차들은 IBS라는, IBS 뭐라고요?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 근데 전혀 인텔리전트 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IBS 센서가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IBS 센서 망가뜨리면 이게 나간다, 돈이 나간다. 그래서 IBS 센서 제가 볼 때는 인텔리전트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IBS 센서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운전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동영상을 한 2번 정도만 다시 돌리셔서 보셔도 아마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 차와 요즘 차의 차이점, 배터리 상태, IBS 센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고, 배터리 점프선, 이 케이블은 뭐다? 자동차 용품점에서 파는 액세서리보다는 공구상가 같은 데서 다시 동선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뜻입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오늘 자동차 배터리 점프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